지난 10년 넘게 노후돌봄 제도와 생활복지 상담을 해오면서 저는 같은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평생 아껴 모아오신 노후 자금이 돌봄이 필요해지는 순간 병원비와 간병비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몰라서 그대로 흘려보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으면 지킬 수 있었던 돈과 선택지를 몰라서 놓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기준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돌봄제도 변화와 놓치기 쉬운 핵심만 차분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장기요양제도의 여러 기준이 공식적으로 바뀝니다. 이건 단순하게 금액 몇만 원이 오르고 내리는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의 한도 자체가 달라지고 서비스 구조 전체가 재편되는 큰 변화예요. 그런데 이 기준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면 같은 조건인데도 여전히 예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시는 거죠. 특히 지금 이 순간 부모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요양보호사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도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 등급은 2등급인데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그런데 막상 그 금액을 말씀드리면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이나 쓸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금액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금액으로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2026년 기준은 바로 이 부분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도액이 올랐다는 말을 듣고 그럼 현금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거냐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건 현금 지원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 한도입니다. 방문 요양이나 주야간 보호 같은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 입장에서도 꼭 알아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기준이 바뀌었고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적용 범위가 확대됐어요.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기관마다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못 받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실제로 확정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측이나 예상이 아니라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한 팩트만 말씀드릴 겁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앞으로 돌봄 계획을 세울 때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6년 돌봄 정책 변화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났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3세 김순자님 이야기입니다. 김순자님은 남편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집에서 모시기로 결심하셨어요. 2등급 판정을 받으셨고 2025년 기준으로 재가급여 한도가 한 달에 약 193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3시간 방문 요양을 받으면 한 달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되는 거예요. 주말에는 서비스 이용료가 더 비싸니까 주말은 아예 이용을 포기하셔야 했습니다. 김순자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70이 넘었는데 하루 3시간만 도움받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시설에 보내자니 남편이 너무 싫어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집에서 모시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2등급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33만 원으로 확정됐어요. 약 4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김순자님 같은 경우 하루 3시간이었던 서비스를 4시간으로 늘릴 수 있고 주말에도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 부담금은 조금 늘어나지만 받는 서비스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박영희님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한 주 야간보호센터에서 2년 반 정도 근무하셨는데 2025년까지는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기준이 3년 이상부터였거든요. 박영희님은 6개월만 더 버티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힘든 일정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1년 이상 근무하면 월 5만 원의 장기 근속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박영희님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반을 근무하셨으니까 바로 장려금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부분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매월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박영희님은 이 소식을 듣고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건 뭘까요? 2026년 돌봄 정책 변화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 제공하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모르고 지나가면 여전히 예전 방식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김순자님처럼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계속 힘들어 하실 수 있고, 박영희님처럼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놓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보의 격차입니다. 같은 제도 안에 있어도 아는 사람은 챙기고 모르는 사람은 못 챙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2026년 기준으로 확정된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가급여 한도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실제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장기근속 장려금이나 선임수당 같은 걸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돌봄 정책은 한 번 바뀌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기준이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이 필수예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순자님이나 박영희님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에게도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026년 돌봄 정책의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숫자와 조건이 나오는데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부터 확정된 돌봄 정책의 핵심 변화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가급여 한도액 인상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변화예요. 2026년 기준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이 251만 2,900원, 2등급이 233만 1,2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건 2025년 대비 각각 약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인상된 금액이에요. 3등급은 206만 400원, 4등급은 186만 200원, 5등급은 162만 7,400원입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66만 1,400원으로 책정됐고요.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같은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251만 원을 통장에 넣어드리는 게 아니라 251만 원 범위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장기요양보험 사업 안내를 보면 이번 한도액 인상은 재가돌봄 확대 정책의 일환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한 어르신들이 익숙한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가급여 한도를 올린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등급을 받으신 78세 어르신이 하루 3시간씩 방문 요양을 이용하신다고 가정해 볼게요. 2025년 기준으로는 한 달에 약 190만 원 정도가 소진됐습니다. 그럼 남은 금액이 거의 없으니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2026년에는 한도가 233만 원이니까
하루 3시간씩 이용하고도 약 40만 원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 금액으로 주말에 23회 정도 추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실천 방법은 뭘까요? 현재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용하고 계신 센터나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2026년 재가급여 한도가 적용됐나요? 우리 어머니 2등급인데 한 달에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기관에서는 이미 새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아직 적용 안 됐다고 하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한도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써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이 15%니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부담금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도가 올랐으니까 최대한 다 써야지가 아니라 우리 집 상황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먼저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본인 부담률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 대상자의 장기요양 본인 부담률은 15%로 유지됩니다. 이건 변경이 없어요. 다만 한도 자체가 인상됐기 때문에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시면 부담금이 소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등급 기준으로 2025년에 월 190만 원어치 서비스를 이용하셨다면 본인 부담금은 28만 5천 원이었습니다. 2026년에 같은 시간만큼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금액이 조금 올라서 약 200만 원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럼 본인 부담금은 30만 원이 됩니다. 15,000원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한도를 최대로 활용해서 233만 원어치 서비스를 다 이용하신다면 본인 부담금은 약 35만 원이 됩니다. 2025년 대비 6만 5천 원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부담금이 너무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관점을 바꿔보시면 달라집니다. 6만 5천 원을 더 내는 대신 받는 서비스의 가치는 40만 원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대폭 감면됩니다. 이 부분은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돼요. 그리고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는 본인 부담률이 9%로 낮아집니다. 이런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우리 집이 본인 부담률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검토해서 감면 대상이면 바로 적용해 줍니다. 이미 감면받고 계신 분들도 2026년에 혹시 기준이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장기근속 장려금 기준 변경입니다. 이건 요양보호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2026년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월 5만 원, 3년 이상은 6만 원, 5년 이상은 8만 원, 7년 이상은 10만 원으로 지급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이전에는 3년 이상부터 장려금이 지급됐어요. 그래서 1년이나 2년 근무하신 분들은 아예 해당이 안 됐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1년만 근무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요양보호사 이직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처우 문제였거든요. 12년 일하다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1년만 근무해도 장려금이 나오니까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을 보면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3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와 1년 미만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주야간보호센터에 근무하시는 62세 이미숙님은 2023년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026년 초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3년이 안 됐는데 새 기준이 적용되면서 월 5만 원 장려금을 받게 됐어요. 1년에 60만 원인데 이미숙님 입장에서는 정말 큰 금액이죠. 월급이 적어서 계속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제 조금은 인정받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요양기관에 직접 물어보세요. 제가 1년 넘게 근무했는데 장기 근속 장려금 대상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기관에서는 알아서 적용해 주지만 일부 소규모 기관은 행정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장기 근속 장려금이 모든 기관에서 동일하게 지급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장기 요양기관이어야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근무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보통 월 60시간 이상 근무가 기준인데 기관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세요. 네 번째는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입니다. 2026년부터는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고 승급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 월 15만 원의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전에는 대형 시설 중심으로만 지급됐는데 이제는 일부 소규모 주야간보호센터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신입 요양보호사를 교육하고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력만 있다고 받는 게 아니라 승급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실제로 선임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 8년째 근무하고 계신 59세 최경숙님은 2025년에 승급 교육을 이수하셨어요. 2026년부터는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돼서 월 15만 원 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최경숙님은 처음에는 교육받으러 가는 게 귀찮았는데 지금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년에 180만 원이니까 정말 큰 금액이죠.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본인의 근무 경력이 5년이 넘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 승급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하고요. 만약 아직 교육을 안 받으셨다면 각 지역 요양보호사 교육원이나 보건소에 문의해서 승급 교육 일정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관에서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해야 하고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이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소규모 재가기관은 아직 적용이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이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입니다. 이건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이에요. 2026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단계적으로 포함시키는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를 전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해요. 하루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나가니까 한 달이면 15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이게 가족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 간병비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6년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일부 요양병원에서 먼저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급여 수준이나 적용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6년부터 간병비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천 방법은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나 입원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해당 병원에 문의해 보세요. 간병비 급여와 시범사업 대상 병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약 대상 병원이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 간병비 급여화가 전면 시행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범사업이니까 일부 병원에서만 적용되고 급여 수준도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 지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도 이게 꼭 좋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급여화가 되면 근무 조건이나 임금 체계가 바뀔 수 있거든요. 일괄적인 월급 보장이 아니라 시간당 수가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2026년 돌봄 정책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제도들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첫 번째로 현재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바로 이용하고 계신 센터나 기관에 전화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2026년 재가급여 한도가 적용됐나요? 우리 어머니는 2등급인데 한 달에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지금 하루 3시간 이용하고 있는데 4시간으로 늘릴 수 있나요? 늘리면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이 4가지 질문을 꼭 하세요. 대부분 기관에서는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만약 설명이 불명확하거나 이해가 안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세요. 번호는 1577-8000입니다. 여기서 본인의 등급과 현재 이용 현황을 말씀하시면 정확한 한도액과 이용 가능 시간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선택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모실까, 시설에 보낼까 고민하시는데 이건 단순히 비용 문제만으로 결정할 게 아니에요. 어르신의 건강 상태, 가족의 돌봄 능력,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가 심해서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재가급여 한도 안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시설 입소를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거동은 불편하지만 의식이 명료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기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2026년 확대된 재가급여 한도를 활용해서 집에서 돌봄을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평균 본인 부담금은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시설급여는 1등급 기준 월 약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예요. 금액만 보면 재가가 조금 더 저렴하지만 가족의 돌봄 부담까지 고려하면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역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가시면 장기요양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사가 어르신의 상태를 평가하고 재가와 시설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 조언해 줍니다. 이 상담은 무료니까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확인해야 할 수당 항목입니다. 장기 근속 장려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야간 근무 수당, 주말 근무 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챙기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무하고 계신 기관에 이렇게 질문하세요. 제 근무 경력이 몇 년인지 확인해 주세요. 장기 근속 장려금 대상인가요?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 항목을 전부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약 기관에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해주거나 회피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기관일 가능성이 높아요.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계속 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기관을 알아보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대한요양보호사 중앙회 자료를 보면 요양보호사 평균 월급은 시급제로 계산했을 때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추가되면 월 200만 원 이상도 가능해요. 그런데 수당을 제대로 못 받으면 월 15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1년이면 600만 원, 5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네 번째는 가족 돌봄과 제도 서비스 병행 가능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내가 직접 돌보니까 서비스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가족이 전부 돌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족도 쉬어야 하고 본인의 삶도 있어야 하거든요. 2026년 확대된 재가급여를 활용하면 평일 낮 시간만 서비스를 이용하고 저녁과 주말은 가족이 돌보는 방식으로 병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시간씩 방문 요양을 이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이 돌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가족의 부담도 줄고 어르신도 익숙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재가급여 이용 계획을 세울 때 본인의 생활 패턴을 먼저 고려하세요. 내가 출근하는 시간에 서비스가 필요하다. 주말에는 내가 돌볼 수 있으니까 평일만 이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장기요양기관 상담사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담사가 한도 안에서 최적의 서비스 조합을 제안해 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시청자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재가급여 한도를 다 못 쓰면 다음 달로 2월 되나요? 안타깝지만 2월은 안 됩니다. 매달 초기화 돼요. 그래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지만 무리하게 서비스를 늘릴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은 등급이 낮아도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등급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한도 안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부터 모든 등급의 한도가 인상됐으니까 이전보다는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많으신데 자격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기관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2026년 정책 변화로 인한 주의사항입니다. 한도가 올랐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 비용이 똑같이 오른 건 아니에요. 방문요양 시간당 단가, 주야간 보호 1일 단가는 별도로 책정됩니다. 그러니까 한도만 확인하지 마시고 이용하시는 서비스의 단가도 함께 확인하세요. 또 하나, 요양보호사 처우가 개선됐다고 해서 모든 기관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기관마다 급여 체계가 다르고 수당 지급 기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관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 돌봄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금액이 올랐다는 게 아닙니다.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2,900원, 2등급 233만 1,200원으로 확정됐고 이건 2025년 대비 각각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인상된 금액이에요. 장기근속 장려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월 5만 원부터 지급되고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5년 이상 경력자에게 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될 예정이고요. 이 모든 변화는 확정된 팩트입니다. 추측이나 예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준을 모르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예전 방식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2등급인데 한 달에 190만 원어치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133만 원까지 쓸 수 있는데도 모르고 계신 거죠. 이게 1년이면 5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5년이면 2,500만 원이에요. 이게 바로 정보의 격차가 만드는 손해입니다. 반대로 기준을 알고 제대로 챙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조건에서도 하루 3시간이었던 서비스를 4시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장기근속 장려금과 선임수당을 챙겨서 월급을 20만 원 이상 올릴 수 있어요. 이게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3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바로 이용하고 계신 기관에 전화하세요. 2026년 재가급여 한도가 적용됐나요? 우리 어머니 등급에 맞는 한도가 얼마예요? 이 2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둘째,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근무 경력과 받을 수 있는 수당을 확인하세요. 장기근속 장려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야간 수당, 주말 수당 등 놓치고 있는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챙기세요. 셋째, 아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도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시라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미리 알아보세요. 등급 신청부터 인정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필요한 시점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자격증이 있어야 가족요양이 가능하고 제도 안에서 돌봄이 인정받고 수당과 급여 구조도 달라지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격증이 선택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2026년 돌봄 정책 변화 이미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 알게 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본인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